여기 와 계시는 관계로 저희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와 계셔가지고 너무 기다리게 하면 예의라고 생각하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인성교육을 왜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으로서의 공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좀 정리가 좀 공인에 대해서 조금 되셨었습니까? 전혀 안 되셨었습니까? 그래서 매번 이렇게 수업을 매주 하면 그날의 수업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각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야 내게 되지 그냥 듣기만 하면 그냥 또 이렇게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몇 줄이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나영주 강사님께서 와 계시는데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 저번에 미리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정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사님의 일단 정리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정리에 대해서 조별로 한번 또 연구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영주라고 합니다.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아마 생소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착보다는 거의 이게 좀 우리나라 분야가 괜찮은데. 네. 혹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역시 여기는 선지 문화에 앉아서 우리나라에 한 10초 좀 정리 컨설턴트 직업을 조사쯤 된 어느 새 한 10년 정도 될 때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고 해서 또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쯤에 진짜 저는 그때가 전부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념에 불타가지고 저 정리 이념에 우리나라를 다 정리로 막 물들이니까 막 산속에서 혼자 불타고 있을 때 KBS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촬영하자고. 근데 뭐 수납이나 뭐 리폼이나 인테리어가 그때 한창 유행일 때인데 이제 그건 줄 알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거 리폼하느라고 리본이나 본드 테이프가 더 쌓여 있다고 그거 다 싹 치워야 되고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여자분들 한동안 유행했는데 그 우유곽 작은 우유곽으로 모았다가 씻어서 의자 만드는 게 한동안 유행이 있었어요. 아이들 의자나 집집마다 네, 등등등. 그래서 그게 집집마다 가보니까 한 300개, 400개가 주방이나 베란다에 모여서 이제 거기 먼지가 쌓이기 시작해서 왜 모으냐 그랬더니 그 모았다가 소파 만든다고. 아니 집에 지금 50년대 전쟁 때도 아닌데 그 30평대 아파트에 다 의리리하게 사시는 분들이 왜 우유곽 소파에 앉으시겠다고. 예, 그러든지 이제 한참 그거만 두기 그러니까 그 우유 박스에 리본을 붙이고 테이프를 붙이고 또 요구르트 통 씻어서 그거를 또 재활용하는 게 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요구르트 통에 또 리본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구슬 붙이고 해서 테이프 이만큼, 구슬 이만큼, 구슬도 색깔별로 이만큼 동대문 가서 다 사다가 그게 다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싹 치우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KBS에서 오신 분이 이제 저한테 넘어갔어요.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막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이제 찍어보기로 해서 이제 첫 그 생생정보통이었는데 첫 촬영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었던 프로니까 인테리어도 아니고 리폼도 아니고 수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집 정리하는 걸 누가 보겠냐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국장 그 선에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작가님하고 PD님이 힘들게 촬영한 거니까 한번 방송을 해보자고 해서 딱 방송을 했는데
그게 그때 1박 2일이 굉장히 유행이었을 때인데 거기에 시청률이 한 2배 이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해보고 좋아요.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다른 게 딴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하기로 했더니 계속 이제 연대로 했던 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초창기쯤에 촬영했던 거 제가 여기 다행히 찾았어요. 오늘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그런 영상을 안 가져왔는데 다행히 연결이 돼서 유튜브에 있는 거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가지.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보신 분들? 혹시 또 뭐 미리 막 예습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네, 못 보신 걸로 하고. 네. 아니면은 이게 보신 분들이 많으시면은 다른 그 쿠키 TV에서 한 그게 있어요. 혹시 그 유튜브에 있는 거 다 보셨어요? 아니 전혀 안 봤습니다. 뭐 짜신 거 봤어요? 네. 아니요. 네. 미인이시네요. 참고로 여기 제가 초창기 때라 이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생적이고 우리 집을 못하게 생생정보통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많은 제보들도 눈길을 사로잡는 제보가 있었으니 엄마 언니 2명 저랑 남동생까지 5명이 사는데요. 진짜 정말 간절해요. 도대체 이번엔 또 어떤 집이길래 애타게 제작진을 찾으시나요?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공간에도 침대 위밖에 없던 안방, 버리기와 수납하기 이러한 수칙만 빠듯하게 지켜주시면요 방이 훨씬 넓어지면 어디서 이런 공간이 생겼나 싶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로 있었어요? 너무 예쁘다. 와, 편히 많이 되시는구나. 누나들의 적동상에 치여 자기 방도 잡고 그런데 정리를 하는 순간 제 맘이 생겼어요. 그 많던 작동사리들 어디로 갔어요? 이게 바로 수납의 힘! 나중에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있다면 조그만 가게를 한 개 운영해갖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이야. 그리고 잘 되겠으면 잘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랑스럽고 오늘 배운 몇 가지 묘한 수칙만 빠듯하게 지켜주시면요 우리요 정리의 여왕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그 화면에서 안방에 있던 뭔가가 나갔잖아요. 네. 장하고 침대. 네, 침대하고 이제 장롱하고 나갔는데 그 침대나 장롱이 부셔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낡은 게 아닌데 제가 내보낸 거예요. 그분도 안 내보내려고 했던 게 멀쩡한데 왜 이거 신혼 때 샀을 때 얼마짜린데 남편하고 손잡고 가서 본래 신혼 살림 그때 당시 굉장히 훌륭한 가구에 보니까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을 좀 제가 먼저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엇이 나갔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5분 추천? 역시 공부한 여기 반은 달라. 그래서 답이 달라. 네. 제가 장롱을 내보낸 게 아니라 남편을 내보냈죠. 거기 가족 구성원이 이제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이제 딸 셋의 아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신혼 때 산 가구였죠.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 장롱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네? 25년 동안.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간 시점부터 그 장롱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저때 당시가 예를 들자면 뭐 2015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를 사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이 시점에 머물러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안 계시니까 아이들이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우리 좀 봐줘, 우리 좀 봐줘 하는데 엄마는 이 아이들을 안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갑고 매정하게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엄마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엄마를 무서워하고 너무나 무서워하고 말도 못 걸고,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장롱을 정리를 한 거죠. 남편과의 추억. 이때 영역을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공간 정리라고 했는데, 공간이란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공간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 공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정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끝에 이 엄마가 그랬어요.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고 아이들 껴안고를 25년 만에 하신 거예요. 아, 그거 연출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딱 그날이 엄마 생일이어서 케이크 아이들이 이제 깜짝 선물을 했는데 그때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저렇게 차갑던 엄마가 처음으로 안아주죠. 여기가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시선이 이 시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이제 저도 굉장히 단어 여러 가지 그때그때 또 다르기도 한데 이것이 아닐까를 생각했어요. 가문 세우기. 좀 생소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각 가문마다 정리해야 되는 부분. 우리 집에 보면은 제가 전국의 원룸부터 저 시골 원룸부터 전 강남의 타워고 펠까지 등등 몇백 평지까지 안 다녀본 집이 없는데 요즘 다 잘 살거든요. 근데 주방에 그 문 베란다 다용도실로 나가는 거 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문 손잡이 뒤에 매달려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없으시나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슈퍼 봉다리? 이렇게 비닐 봉다리라고 하죠. 봉지도 아니고 다 굉장히 잘 살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데 그 문 손잡이 뒤는 항상 비닐 봉지, 슈퍼 봉지가 이만큼씩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던데요? 엄마 하던 그대로. 싱크대 서랍 열어보면 뭐지? 김밥천국, 뭐 어제 짜장면집, 나무젓가락이 오래 게 아니라 한 3년 전, 5년 전 이제 나무젓가락이 노랗게 돼가요. 싱크대 서랍 안에서. 거기에 또 이쑤시개가 오죠. 중국집에서. 이쑤시개도 이제 얘가 쩔어서 이제 열면 냄새 날 정도의 그 정도. 그리고 거의 보면 그런 것들 싱크대 서랍이 꽉 차 있어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아마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싱크대 서랍이 꽉 차서 조리도구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조리도구나 수전 항상 위에 어딘가에 있어요. 자리가 없이.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차 있고 경제력 있고 집 있고 아파트 있고 다 있는데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노랗게 될 때까지 왜 모으세요?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러던데요? 우리 엄마가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가난한 문화유산을 내 대에서는 끊는 것이 정리 작업이 아닌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정말 나무젓가락이 생존도 필요했어요. 6.25 이후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크게 이제 세대별로 6.25 시점이면은 이 윗세대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 자손이라고 합니까?
우리 아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때는 봉지 하나가 귀했고 젓가락이 하나가 귀했고 종이 한 장이 귀한. 근데 지금은 다들 웬만하면은 기본 30평대, 50평대 자가용의 경제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에서 내려온 가난한 문화유산이 굉장히 집에 아직은 곳곳에 많은 거. 이렇게 그래프로 보자면 6.25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 유산적인, 문화적인 속도는 여기쯤 와 있네? 왜냐하면 문화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방에서 쓰는 살림부터 해서 제가 보면 재밌는 현상이 침구도 정말 안방 다 굉장히 다 침실이 다 있는데 침대를 누가 고르셨어요? 우리 엄마가 쓰던 그 옛날 꽃무늬 같은 까만 이불 같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아파트 인테리어 맞는 하얗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뽀샤샤 그런 이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찾아보면. 그리고 그릇, 뭐 수저, 생활문화공간, 또 때 되면 커튼을 봄이면은 예를 들자면 초록, 뭐 여름이면 시원하게 블루, 또 가을이면은 이런 나무색, 겨울이면은 회색 이렇게 계절별로 침구나 커튼을 바꾼다든지 하는 공간에 대한 문화는 아직 이제 정착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윗대로부터 내려온 가난한 문화유산을 내 대에서 끊고 새로운 문화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공간은 3대가 걸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끊을 건 끊고 새로 시작할 거는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가문세우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끊을 거에는 이런 가난한 문화유산도 있지만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전에 이것도 집착이 있겠죠. 남편이 나는 죽었어, 없어. 거기에서 머물고 사는 감정적인 추억이나 그런 면도 정리가 되는 그 줄줄이 그렇게 찾아보면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옷 같은 것도 보면은 옷을 굉장히 안 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 그분은 자라면서 계속 물려만 받은 거예요. 둘째라든지 해서 언니는 항상 새 옷을 입고 아니면 형이 그래서 경제력이 있어도 옷을 못 사요. 그래서 그런 나의 10대, 20대가 정리를 하다 보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찾아가 보면 영세까지도 나오고 부모님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내 대에서는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문화유산을 물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 정리는 가문 세우기라고 할 수 있다. 똑바로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한 게 사소한 거를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구나. 네, 사소한 거. 그래서 여기 다 전복 강의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도대체 가출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뭘 가출한 말이야.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 수련도 하고 나름 공부하고 했는데 뭘 가출한 말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우리들이 삶에서 놓친 사소한 거를 갖추라. 큰 것들은 다 돼 있고 골다공증처럼 구멍이 숭숭 난 부분, 사소한 구멍이 있는 그 부분들을 메우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아까 그 인성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인성은 사소한 거에서 드러나지 않나. 보통 부부싸움이나 뭐는 사소한 거에 싸우지 않나요? 목숨을 걸죠 그냥. 양말 거기다 놓지 말랬다. 거기 나중에는 뭐 가문 나오잖아요. 니네 집안, 우리 집안. 네.
옷 좀 뒤집어 놓지 말랬는데 거기다 걸러 놓지 말랬는데 놓지 말라니까 치약 뒤집어라 엎어라 변기 올려라 내려라부터 해서 보면 다 사소한 걸로 싸우지 큰 걸로 싸우는 관계는 별로 못 봤어요. 사소한 거에 감정이 그렇게 다 틀어지거나 이제 발단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 인성 교육의 부분이 그 중에 사소한 거 우리가 살면서 놓친 게 뭐가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리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강의 그 정보 강의에도 이제 제가 질문했을 때 초등학교에 강의를 가는데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했을 때 이제 정리를 하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정리를 잘하면 인기가 좋아진다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니? 인기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럼 왜 정리가 왜 인기 있나? 제가 그 기업 컨설팅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를 부르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민이 직원 보통 보면 학력 보고 뽑잖아요. 스펙이나 그런 거 보고 뽑았는데 이제 앉혀놨는데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서류 찾으러 왔다 갔다 일만 시키면 이만큼 쌓아놓고 분주한 듯한데 뭔가는 분주한데 그 고민을 이제 저한테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는 똑같은 스펙이라면 여기에 정리를 잘하는 그 스펙이 분명히 더 채용되는데 유리하잖아요. 제가 그 기업을 다녀보니까. 그래서 고민이 다 정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정리를 못하는지 이유를 아는 게 이때 부모님들이 교육을 못 받으셨잖아요. 야, 너 방 안 치워도 돼. 엄마가 치울 테니까 너 공부만 해. 그래서 진짜 공부만 하고 큰 거예요. 딱 공부만 하고 크다가 시집가. 어떨까요? 갑자기 남편 옷 챙겨야 되고 자식 옷 챙겨야 되고 내 옷 챙겨야 되고 나 양말 한 번 챙겨본 적이 없는데 나는 공부만 했는데 근데 갑자기 결혼하니까 공부만 하는 환경이 되나요? 혹시 지금 몇 분이 해당되는지 결혼해? 네. 그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사소한 거 이제 못 갖췄던 것들 사실 이제 부모 책임도 크죠. 야 너는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 테니까 정말 다 치워줬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집을 다녀봤는데 정말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다 큰 딸내미 생일 때까지 치우는 것까지 봤어요. 정말 이렇게 맨날 다른 팬티 여기서 제가 치운다고.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아버지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 네. 그런 아버지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 못하는 그 자식들 중에 물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깔끔하신 분들 그 꼴을 못 봐요. 아이가 어질러 놓고 자기가 정리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야 저리 가 있어. 애는 저쪽으로 보면 엄마가 막 치워 아빠가 자기 성질에 그 꼴을 못 보고 그러면 아이가 이거를 배울 기회가 놓치고 그대로 크고 시집가고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 사소한 싸움이 대부분 보면 그 제가 이혼하게 되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 사소한 거에 싸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전화 오면 그래도 반가운데 남편분들 대부분 이렇게 몰래 전화를 주세요. 우리 부인 모르게 그러니까 기본이 한 30년 싸우거나 50년 싸우거나 그때 이제 저를 만나니까 저는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할 정도면 죽을 지경이 돼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병원을 찾는다고.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좀 더 일찍 개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깔끔한 남편, 어지러운 부인 아니면 반대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어느 집 이 부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침대에 앉아서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껴안고 15년 만에 침대에서 껴안고 울었다고 했는데 깔끔한 남편과 네, 아닌 부인.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문짝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주먹 친 구멍과 발로 찬 구멍이 다 있더라고요. 정리 때문에 싸우느라.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각 가정에서. 그래서
그 유튜브 보니까 변기 올렸다 내리는 것까지도 이제 누구는 리얼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올리고 써라 남편들한테, 내리고 써라 뭐 거기 묻는다 튄다. 예. 그래서 저는 남자분을 가게 앉아서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이제 서로 이제 조율상 그 남자의 자존심이 아니라 왜냐면 둘만 돼도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둘만 돼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신발은 어떻게 놓고 변기 뚜껑은 어떻게 놓고 옷은 어디에 놓자 규칙이 없으면 혼란이 오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신발 아이들 때부터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신발을 항상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거.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현관 들어가면서 이제 신발을 이 되돌려 놓기가 저는 이게 다라고 봐요. 정리해서 이것이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신발 이렇게 벗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습관이 잡힌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남이 없어요. 나만 있어. 생활에서 뒤를 생각을 못하는. 내가 이렇게 막 어지러 놓고 뭐 누가 불러서 급하게 갔다. 남들이 또 볼 수가 있고 쓸 수 있어서 남들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여기 한 몇 초인데 미처 생각을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 누군가 올 수 있겠다. 내 뒤에 누군가 쓸 수 있겠다. 나에서부터 남까지 범위가 마인드가 넓어지는 게 습관이 되돌려 놓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관에 자기 신발을 되돌려 놓으면서부터 뒤를 보게 되거든요. 대부분 뒤를 안 보니까 싸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가 벗어놓고 뭐 이렇게 늘어놓은 거 뒤를 안 보니까 부인이 막 공격을 하든 남편이 공격을 하든 거기다 놓지 말랬지. 근데 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사실 하나하나가 따로 굉장히 1시간씩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태도가 워낙 훌륭하신 것 같아요. 쫙 예,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또 생각나신 거 있으면 제가 그때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까 먼저 진나신 얘기하고 또 이제 얘기 드릴게요. 두 분 다 마찬가지냐 정리 잘하시는 분들 자기 승질이 뭡니까? 예. 제가 동영상 이제 좀 이따 이제 쉬는 시간 때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저 이렇게 정리 못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공격당해서 이제 그게 정리 컨설턴트가 된 계기거든요. 그때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정리 잘하는 사람은 참 승질 더럽다. 그리고 개팍하다. 못됐다. 공격자랑 늘 저의 저격.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리 못하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 안 해도 내가 너무 잘해줘. 뭐가 안 되는지. 저 한 4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늘 전 그렇게 살았어요. 뭐냐면 저도 엄마랑 언니가 다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게 40년 살다가 어느 날 정말 결심을 하고 제가 너무 창피를 당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 저기 바로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다 못하시는 분 바로 장롱에 밀어놓고 신뢰하지. 막 밀으면 순식간에 한 10초만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오늘 손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정말 그거는 이렇게 죽고 싶은 그 이상 막 그것이 드러난 수치심 등등의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하게 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겠다. 변화가 되겠다 했는데 와서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정리 가르쳐 주는 데가 없고 공부할 데가 없고 배울 데가 없어서 찾고 찾다가 도서관 다 뒤지다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 이 직업이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거 알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고 처음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일단 뭐 수나 정리를 쳐봤어요. 배울 데가 없으니까 안 되다가 관련된 거 다 읽고 그 다음부터 이게 마음이 관련이 돼 있는구나 해서 또 심리 쪽 다 읽다가 그러다 보니 가구를 이렇게 두는 거랑 이렇게 두는 거랑 또 마음이
정신이 또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풍수 좀 보다가 인테리어 보다가 건축 보다가 이제 범위가 이 정리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는 거는 저는 너무 세가지고 잉크가 스며들지 못해가지고 정리 통해서 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철학, 영성, 예술, 종교가 있잖아요. 그냥 만나는 이 영역과 정리라고 하는 토대 위에 만나는 종교, 예술, 영성, 철학은 다른 차원, 다른 세상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40년간 정리 못했을 때는 그냥 만났고 정리를 토대로 만난 거는 또 달라요. 불교 서적을 읽어도 기독교를 만나도 예술을 만나도 전 정리 통해서 색을 만나거든요. 색. 이렇게 만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컨설팅 해준 집에 아가씨가 40 됐을까 넘었을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노처녀 이제 그 방을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아가씨 방이 군대 제대한 군대 남자방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상상이 되세요? 군대 남자방. 예. 색 전혀 없고 갈색 몰딩에 분위기 어둡고 컴컴하고 막 군복이 걸려 있을 것 같은 정도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제가 과감하게 화장실은 오렌지 페인트. 일반 가정에서도 잘 안 쓰죠. 그리고 거실의 책장은 노란 페인트, 그 침실의 커튼 레이스, 여기 조명 샹들리에, 침대 레이스로 거침없이 다 바꿔줬어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이런 색 못 써요. 저는 계속 전화하고 선생님 저 안 되겠어요. 아니 결국은 해서 색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개 같이 손잡고 가서 쇼핑을 했어요. 기존에 전혀 안 입어봤던 빨강, 노랑, 파랑 모든 색깔의 옷을 다 입혀보고 입혀보는 거는 공짜니까 색을 만나는 거. 그리고 모든 미니스커트, 샌들 다 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기자 중학생이고 그 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유럽 여행 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제가 한 거는 이 아가씨는 이성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성은 나와 다른 색이잖아요. 다른 색을 가진 이성을 못 만나는 거예요. 뭔가 벽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계속 제가 색을 깨준 거예요. 자기 색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성, 나와 다른 색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리 안에는 색도 있고 이 예술, 영성, 정리로 만나는 영성과 철학과 종교가 분명히 있고 저는 이제 경험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는 정리로 또 이렇게 만나는 이 첫걸음이 이제 다시 시작된 것이 반갑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제가 말씀 꺼내기도 어줍지 않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란 말이 전 그때 불교를 잘 모를 때였는데 정리를 하면서 저절로 저는 그게 너무 와닿은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집에 보면 거실 공간 비어 있잖아요. 근데 가득 차 있는 거를 봤어요. 비용이 있는데 가득 차 있는 거. 뭘로 차 있을까요? 네. 그 색이 뭘까요? 무거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백의 뭐냐면 그 안에 색을 저는 감정 있죠. 그 안에 원망과 비난과 공격과 짜증과 하와 그런 것들이 다 차 있더라고요. 분명히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질식할 것 같고 막
이건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 다 이렇게 쓰러져 누워요. 그 공간 탁기가 너무 세서 그 공간에서 토해내 그 사이에 이거 왜 안 치우니 당신은 그랬어 이랬어 쏟아내놓은 말의 질량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말은 영체잖아요. 그 영체에서 나온 그 공격적인 말들 이랬어 저랬어 거기다 놓지 말랬지 왜 그 감정의 색이 가득 차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365일 사는 이 분들은 사소한 것 부딪히기만 해도 짜증이 더 나겠죠. 이 가득 차 있는 분. 그래서 신기하게 또 공간을 그런 물건 싹 빼고 나면 또 공즉 시세. 또 비어 있는데 색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따뜻한 조명색과 아까 말씀하신 햇볕이 들어와요. 정말 신기해. 똑같이 계속 창문이 있었는데 치우고 나면 햇살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동안에 물건들이 다 빛을 먹었다는 얘기죠. 물건의 개수로 보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치면 아마 뭐 몇천만, 뭐 백만 엄청나겠죠. 개수를 치면 연필 한 개, 주개 한 개 치면. 그래서 물건은 에너지다를 놓고 가는 거예요. 물건은 에너지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붕만한 큰 바위 덩어리가 여기 앞에 있다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여기 없을 때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득 찬 바위 덩어리가 여기 앞에 있다. 답답하고 헐 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거나 외면하고 싶거나 막 짓누르는 것 같거나 얘가 에너지가 없으면 하나도 안 느껴야 돼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 장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물건 개수만큼이 나의 에너지 장을 계속 같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물건 개수가 그렇게 특히 이제 연수가 지난 것들은 더 그렇고 내 집인데 문 열었는데 내가 들어가기 싫고 내가 나가고 싶어. 그래서 괜히 옆집 누구 불러서 밖에서 차 마시던가 밖에서 괜히 술자리를 한다든가 벽지가 오래돼서 쩔었거나 물건이 쩔어 있거나 잔 물건이 많으면 좀 토할 것 같아요. 잔 물건이 많거나 그런 것들이 다 주파수 계속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물건의 기운이 더 커버리면 이게 와요. 나보다 나의 에너지 양보다 물건 에너지 양이 더 크면 얘가 덮쳐요. 물건의 에너지 양이. 이럴 때 오는 현상이 뭐냐면 저거 좀 치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거 어떡하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 한숨 또 자고 나갈 때 하고 또 나가. 내가 이렇게 쏟아넣은 한숨, 짜증, 힘듦을 공간 안에 그대로 있는 건 나는 퇴근하고 오면 그 안에서 나는 또 잠식당하고 기운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정리는 오로지 나를 위한 거, 나의 영혼을 위한 거. 수납이나 인테리어는 남이 보이기 위한 거. 오로지 나의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바로 세우는 거는 정리. 나만 알 수 있어요. 양말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속옷이 이렇게 넣었다가 속옷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양말 뽑고 속옷 뽑고 옷 뽑아서 탁탁탁 입고 갈 때 기분과 어디가 있는지 여기다 뒀는지 양말 빨았냐 안 빨았냐 그러다가 출근하면 이미 나의 기운은 탈기. 기운을 다 채워서 나가도 사회는 전쟁터잖아요. 이미 나의 기운이 다 탈수가 된 상태에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로하고 나의 영혼에 힘을 실어주는 건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누가 나를 위로해줘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말 걸기도 요즘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서 나를 힐링하고 나를 힘주고 나를 바로 세우는 나를 채우고 내가 나가는 건 나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정리 힘이 아닌가. 아까 이 세 카드 저기까지 갔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질문으로 네, 돌아서 일단 여기까지 공감.
네, 고맙습니다. 100만 프로 공감. 아, 100만% 감사합니다. 네. 게이지 좋아요. 제가 스승할 때 한번 결벽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그 의식지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의식 있잖아요. 의식도 그 우리 질서 의식 하잖아요. 문화 의식 하듯이 지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질서 의식이 있고 문화 의식이 있어요. 사람마다나 이 층계가. 그래서 그런 의식이 지수로 표현이 되는데 20부터 여기가 1000이에요. 지수가 여기가 200. 근데 요 지수마다 20, 뭐 50, 85, 100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뭐 500도 있고. 요 지수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20은 수치심. 뭐 요 중간에 보면 뭐 원망, 공격 해서 이게 딱 갈라지는 선이 있는데 이분은 이 지수를 이걸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전구 전구가 이 이하 200이 용기일 거예요. 여기가 한 중간 300 어디가 자발성이 있고 이 이하는 불빛이 어두운 상태. 여러분 화장실 가는 치침등 굉장히 어둡죠. 이렇게 간신히 좀 볼 그 정도 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초. 그리고 굉장히 룩스가 밝은 1000 룩스면 굉장히 밝겠죠. 소크라테스, 뭐 예수 공자가 뭐 한 여기 뭐 500. 이거는 이제 거의 신의 이제 존재 룩스 정도. 보니까 이거 왜 여기다 놨니 거기 안 치우니 이렇게 막 공격하고 할 때가 의식 지수가 이 아래쪽이에요. 이 어두운 쪽. 근데 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여기는 평화예요. 평화. 평화고 여기 중간에 자비도 있고 평화롭고 내 마음이 기쁘고 여기 기쁨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한 이런 삶을 위해서 정리는 수단. 여기서 이 동네 아래 동네에서 윗 동네로 가는 계단 같은 도구이지 얘가 초점은 아닌. 그래서 보통 이제 정리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치우면서 승질 내시는 분들.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가 초점이. 난 치우면 돼 일단. 니네 저리가 했어. 왜 여기다 놔두랬어? 그리고 막 수치심 주잖아요. 너 그따위로 살 거야? 여기가 초점이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꼭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도 대부분 보면은 제가 중학교나 이제 중고등학교 강의 가보면 초중고 강의 가서 정리하는 게 즐겁니? 엄마가 정리하자 하니 야 정리 안 할래 이렇게 소리치니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이 정리하면 왜냐 엄마가 대부분 다 공격하고 야단하고 때리거나 거기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뒀니? 그렇게 해서 만난 정리예요.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정리에 대한 강의 듣고 나면 저 스스로 할 경우가 전원이 다 써요. 나중에 피드백. 그래서 정리도 즐겁게 할 수가 있다. 정리 자체가 초점이신 분들은 이게 반드시 나와요. 공격이. 겉으로는 안 드러내도 속으로는 공격하는. 어쨌건 혼자서 원망을 하고 이따위로 막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는 거는 여기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화롭고
우리 가족이 평화롭기 위해서 안 되는 아이들, 안 되는 배우자 손잡고 같이 건너가는. 근데 사람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치우더라도 하고 치우는 거라 이거 치우고 나서 이 공간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둘러앉아 있을까 하고 그 마음으로 치우는 거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은 다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지 않나요?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쎄하게 앉아있으면 제가 말은 안 해도 불편하거나 남편분들 부인이 막 서가지고 불편하고 있으면 불편한데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나요? 설산에서 먼저 닦죠.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네. 그래서 이렇게 치울 때나 어떻게 놓을 때 마음가짐이 이미 거기서 다 결론이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치우는 거지만 원망하고 공격적인 마음으로 정리하는 거랑 우리 그 배우자 커벌리 이 공간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치우는 거랑은 방향이 다르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치우면 너네 기뻐해야지. 니네 그따위로 더 어지럽힐 수가 있어? 라고 원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끗하고 내가 불편해서 치우면. 그러나 이 공간을 쓸 우리 가족들이든 회사 가족이든 우리 집 가족이든 위해서 한다면 다 느껴요. 그래서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정리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지 여기 초점이 아니라는 거. 정리는 도구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집에서 공격하시는 분들은 정리가 초점인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신발이나 교육할 때 보면 기쁘게 하는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기쁨 바이러스는 반드시 전파가 돼요. 제가 제 예를 들자면 제가 40년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 딸도 저의 횟수만큼 못했을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정리를 알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다 보여. 정리를 알게 되니까 다 보여. 전에 안 보이던 게. 중학교 때인가 얘가 학교만 가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다 치우는 거예요. 제 눈에 이제 다 보여.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 승질내고 그렇죠. 아이들 자기 물건 손대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맨날 엄마가 손대고 버리고 버렸는데 너무 화내면서는 못 봤다 그러죠. 맨날 못 봤는데 그리고 맨날 다 버리고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속도를 기다려주는 거. 그동안 이제 제가 그렇게 못해준 책임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같이 해주고 그리고 저만 정리했어. 그 다음부터 손을 놓고. 근데 얘가 지금은 대학생 정리 컨설턴트가 됐어요. 저랑 똑같이 어지러워 살던 친구가 저랑 같이 현장 뛰면서 굉장히 최고로 잘하고 그래서 정말 나만 잘하고 있으면 이 기쁨의 에너지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고 딸려오게 돼 있다는 거서 요구를 하시면 안 돼요. 잘하시는 쪽은 기다려주고 내가 기쁜 상태에 있으면 물어보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주기, 요구하지 않기. 그래서 이렇게 뭐 원망하거나 혹시나 공격적인 마음 들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 내가 기쁜 에너지를 바꿔야지. 공간을 쓸 사람을 위한 거에 초점을 바꾸게 되면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서 좀 자연스럽게 발전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100번 공감하는 게 그 집에 가면 문 열면 한눈에 다 보여요. 얘가 사랑받은 애인지 물건들이 방치된 아이인지 정말 이렇게 사람 손이 가고 잘 쓴 거는 정말 평안해. 이 손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 이렇게 구분해서 그럼 뭘 버리고 뭘 남겨요. 여러분들 질문 아직 안 나오셔서 제가 먼저 질문하고 제가 먼저 답을 하겠습니다. 뭘 기준으로 버려요? 뭘 남겨놔요? 했을 때 신이 얼마나 친절한지 주셨어요. 너무나 친절하게 딱 기준을. 네. 손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예쁜 아이들 보면 아이 예뻐라 저절로 손이 가요. 우리 좀 싫은 사람 보면 살닦기도 싫은 거 알아요? 마음이 가면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는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비싼데 손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얘 분명히 비싸고 좋고 멀쩡한데 얘가 안 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판서로 친절하게,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라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둘 다예요. 정리를 못한다고 문제 삼고 정리를 잘하는 것도 문제 삼고. 왜냐면 맨날 정리하느라 나 스트레스 주고 하니까 문제다. 정리 못하니까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니까 답이 없어요. 전쟁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면 출발이 자체가 이 사람 모르는구나 하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알게 해주면 돼요. 근데 다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은 저 정리 못하는데 문제죠. 저 문제 있죠. 제가 가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저 문제 있죠. 누가 문제라고 했나요? 자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가난한 문화유산에 포함되면 사회적인 집단 무의식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정리 못하면 문제아로 매스컴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그렇게 치부를 한 거예요. 제 문제 있는 아이라고.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다각도의 깊이가 있는 건데 정리 못하면 이 전체가 문제아로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집단 무의식에도 상당히 알게 모르게 많이 지배받는. 그래서 이거는 없어요. 제가 보니 모르는 사람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은 없더라. 이걸 놓고 가면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반드시 이게 나와요. 무시. 공격이면 무시가 포함되지 않겠죠? 이거의 방향은. 그러면 너 문제 있으라고 하면 이거를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내 존재 자체가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그 의식지수 맨 밑바닥 지수 20에 수치심으로 가요. 존재가 이렇게 되거든요. 존재. 존재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가요. 모른다. 아이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직장 사람들도 이거 모르는구나. 다 이거를 놓고 가면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저 사람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걸 모르는구나. 그러면 너무나 지혜롭게 그 사람에 맞는 나도 모르는 어떤 말이나 방법이나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전체의 의식 수준, 의식 개혁이 이렇게 보지 말자. 이거는 없다. 문제 있는 사람은.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거에 대가가 너무 커. 몰랐던 대가가. 여기 다 전국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들어보면 우리 다 다르게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아 우리 삶이 어땠어요? 엄청나게 다 당해봤잖아요. 모르고 사는 삶의 대가란 거는 굉장히 크구나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알게 해주는 게 가장 큰 공덕이라고. 알게 해주는 거. 그래서 가족이 정리를 모른다, 회사 가족이 정리를 모른다, 그 사람을 알게 해주는 게 나의 공덕이다. 공격을 이쪽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를 알게 해주면
아까 그 의식지수천 어떤 현상이 오냐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제 경험상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몰라서 살면서 본인이 이미 삶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공격을 더 안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이미 치르고 있어요. 자기 삶에서 자기가 불편해 못 찾아서. 그래서 저는 못하는 사람만 보통 문제 있다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도 그럴 것 같은 문제다. 자기 잘한다고 공격해, 무시해, 비난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게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공간을 같이 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야? 나랑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나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나는 공격을 할 것인가? 무시를 할 것인가? 알게 할 것인가?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이웃, 내 옆에 사람이 신이라고 있잖아요. 영어.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신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회사 가족이 신이죠. 근데 마인드가 이러면 길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래서 전체 통틀어서 하나 얘기한다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대처법이랑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비난에 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지구상에. 비난은 화살이라고 보거든요. 뭐 총이라고 보거든요. 총 맞았다. 저는 화살? 비난 앞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40년을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너무 제가 몸으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정법을 접하고 나서 이제 저도 바뀐 게,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말이 쉽지 이게. 말은 흡수 너무 좋죠. 근데 그 순간에 비난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돼 있고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돼 있는데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일단 이제 누군가 비난을 하면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쓰는 방법, 전에 같으면 이제 그거를 거부를 했을 텐데 이렇게 진짜 저 모르죠. 이렇게 그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모르니? 너 문제 아니야? 저 문제죠. 저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해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일단 나는 속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일단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면 맞아, 저 모르겠어, 저 문제죠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와서 뭐 때로는 뭐 그 사람 원망도 스럽고 하지만 이제 뒤에 와서 이제 또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남의 인생에 말을 대서 이렇게 한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 그 값을 또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은 이제 내가 저절로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 사람도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모르는 나도 대가를 치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이제 관계하는 법이죠. 아니면은 싸움이 일어나거나 매일 얼굴 봐야 되는데 불편해지니까 내가 빨리 그 말을 내가 받아서 빨리 줘버리는 그 말. 이제 상대가 이제 뭐라고 말을 줬잖아요, 저한테. 그럼 이제 제가 문제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다로 점지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이제 더 물음을 주는 거죠. 저 문제 있죠?
그리고 줘버리면 이제 또 그 사람 몫이 되고 이제 관계가 더 훨씬 좀 더 유지는 되면서 나도 살고 이제 너는 그 자리에 있어가 이렇게 다로 끝나버리면은 이제 다는 원래 이렇게 끝마침이잖아요. 그래서 도로 물어주는 거가 그 다음 단계가 그렇더라고. 제가 또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 안에 이런 공격적인 말들, 비난적인 말들 굉장히 공간 안에 집안이든 어디든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갈까 하고 이제 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그 말을 보고 주는 거. 당신 옷 왜 여기다 버렸어? 아, 나 바빠가 아니라 그래 나 여기 놔뒀다 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나는 왜 나 여기다 놔뒀지? 하고 죽는 거예요. 나 내가 왜 여기다 놔뒀을까? 하고 도로 이렇게 자꾸 저쪽으로 도로 주면 풀리는 그 다음 단계가 제 정보만 인식하고 그 질량에 대해서는 다시 토스라는 거예요. 예. 요 무릎으로 도로 토스. 정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네, 그게 이제 흡수고 이제 도로 줘야지 내가 갖고 있으면 무겁잖아. 나는 문제 있는 사람 되니까.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토스가 된다는 대박이다. 그런데 내가 그거는요 이제 뭐 인정을 하면서 질문으로 이제 되받아주면은 완충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완충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너는 그렇게 쉽게 인정하는 게 아니야. 또 해버리면 또 걔가 병이야.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래 문제 있지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 기술에서 저쪽이 나를 문제 있다고 본 거지 내가 나를 문제 있다고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쪽이 이제 계속 저는 줘요. 그냥 기술상 너는 그렇게 쉽게 인정한 게 문제야. 그래 나도 왜 이렇게 쉽게 인정할까? 하고 또 줘. 그렇게 하면 몇 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더 이상 힘을 잃는 계속 좀 주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익혔어요 이 기술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뉘앙스란 단어 썼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연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느낀 거예요. 기술은 연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도 안 미안해. 얼굴 표현 다 미안하는데 다 드러나 안 미안한 게 진짜 얄밉고 더 막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연기를 하셔야 된다. 진심이 얼굴도 말과 표정이 같게 연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 울고 있는데 너 슬프지? 난 얘가 슬픈 거 나랑 상관도 없어. 그래서 말은 해야 될 때 이 슬프다는 말과 내 표정은 같아야 된다. 같이 한숨을 쉬더라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더 얄미워 죽겠는. 저 안 미안한 거 분명히 같은데 얼굴이 말은 미안하다고 왜 더 얄밉잖아요. 제가 이거 말과 관련된 게 나오네. 이건 좀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봤고 그대로 막 직진하는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수련, 연기 수련을 좀 하셔야 훨씬 관계는 풍성하더라. 내가 편하고 저쪽도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표정은 같게 조금 관계의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커피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물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차 있다면 여기는 이제 채워져 있고 이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이제 강의에서 가장 저도 이렇게 단어 많이 듣는 게 부족하니 채워라. 부족한 질량을 채워라. 그래서 저 이렇게 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공간하면서 보니까 단어 자체가 마이너스 기운을 주고 단어 자체가 이미 기운을 빠뜨리고 하는 분명히 그런 요소의 말이 단어가 있구나. 그래서 스승님은 한 번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도 너 문제 있어라고 하지 않고 스승님은 항상 답변이 부족하니 갖추어라 라고 단어 사용, 단어 선정을
강의 어디를 들어봐도 너 문제 있네, 너 사용된 그렇게 문제네라고 하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그 단어가. 스승님이 사용한 단어는 그래 우리가 문제지 뭐 모르고 살았겠지. 그래도 단어 사용을 하신 거는 부족하니 갖추어라 라고 이거를 이렇게 단어로 쓰셨다고 이제 저는 봐서, 갖추다는 건 이 부족한 게 뭐냐, 부족이 이제 모르는, 그래서 제가 단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글자, 단어, 말이 이미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부족하는 거를 갖추고 있는 중이지.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문제 있다고 보면 스스로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수치심탁 누가 나를 문제 있다고 하지 않고 나 이거 문제 아니야? 나 이 부분에 문제야라고 출발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요. 내가 그거밖에 못하니 뭐 저거 들었다면서 이게 안 돼? 난 또 꼬르륵이야? 내가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나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좀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출발된 단어 사용을 이렇게 가는 게 좀 훨씬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강의에 봤을 때 어느 그 7,000몇 강, 8,000강 다 돼가는데 8,000명의 사람들한테 너 문제야라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찾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스승님은 이렇게 단어를 표현해서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훨씬 사람이 좀 희망적이거나 그래 채우면 되는구나, 채우는 거? 그럼 알면 되는구나, 한 개씩 한 개씩. 옆 사람 하나 알게 해주는 게 내 공덕이 쌓인다고 하니 나도 알고 너도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진짜 문제일지라도 네. 단어는 뭐 내가 잘 몰라서라고 이렇게 쓰면은 그래도 순환이 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버리는 기준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좀 위안을 받은 거는, 그래서 또 왜 이렇게 정리가, 나는 정리 컨설턴트라고 남들이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 체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수체질, 목체질, 이게 막 펼치는 나뭇잎, 이제 토, 뭐 여기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이게 그렇지. 그래서 토체질은 그냥 펼치는 게 토체질. 스승님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물건도 왜 이렇게 따박따박 정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눈앞에 다 있어야 일이 되는. 저는 눈앞에 다 있어야 돼요. 현재 저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내 눈에 보여야지 난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이제 지키는 거고 이제 여기는 마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참 살기 어떻게 보면 고로운, 이 시대는 다 정형화를 원하고 줄과 각을 원하잖아요. 이 시대는. 이 사회가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근데 제가 하나 희망을 본 건 스승님이 앞으로 그런 지금까지 정형화된 교육은 없어지고 앞으로 막 비전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에서 창의성으로 확 해야 되는. 저는 지금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금체질 옆에서는 죽어. 그냥 도끼잖아요. 도끼. 금은 도끼 찢잖아. 그냥 토체질 금체질 옆에다가 저기 골병 들어요. 지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이유, 이제 줄도 맞춰놨어요. 이렇게 양말 줄과 가고 팬티.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게 아까도 들었죠. 유지가 안 되면 또 나는 그렇게 정리 세미나 듣고 강의까지 들었는데 안 되네. 역시 나는 문제가 강해. 역시 나는 안 되는 강화. 아니라 그게 자연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요? 줄 맞춰서 똑똑똑 떨어져요? 바람 어떤 게 자연스러워요?
낙엽이 줄만 쳐서 떨어지는 게 자연이에요?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자연? 바람 부는 대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물건은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자연을 역행하려고 하니 정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문제 있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거라. 원래 앞면을 벗고 그냥 놓고 싶은데 놓고 나무님이 자기 놓고 싶은데 놓지 딱 봐서 이렇게 줄 맞춰서 놓던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삶인데 우리가 이 지구가 교화소라고 했잖아요. 교화소 들어가면 때 되면 운동해야 되고 때 되면 줄만 쳐서 가야 되고 우리가 이 교화소에 사는 관계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이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힘이 필요해요. 힘이. 정리 근육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뭐냐면 이제 주방에서 물 마셨어. 근데 TV보다 거실에 놔. 그 볼펜 쓸 일이 있어서 아들방에 가져와서 뭐 쓰다가 거실에 놔. 뭐 책 꺼내서 보다가 뭐 TV 앞에 놔. 하다 보면 어느새 어때요? 자연스러워졌네. 자연스러워졌죠. 이 TV 앞에 테이블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책을 본다는 건 책장에서 꺼내왔으면 제자리 가는 것까지가 책 읽는 행위다. 볼펜을 꺼내왔으면 볼펜이 원래 있던 자리에 가는 것까지가 볼펜이 쓰는 행위가 끝난 거예요. 이것만 볼펜 쓰는 행위가 아니라 물 마시기 위해서 컵을 가져왔으면 마시고 얘가 원래 있던 자리 씻어서 그 위에 있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물 마시는 행위가 끝난 거예요. 대부분은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자, 문제 있는 사람 없다. 자, 어떤 사람이 있다. 아, 우린 다 몰랐다. 몰랐어. 그래서 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정리 근육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이제 역행하고 힘쓰고 살아야 돼. 이 줄과 각이 난무하고 존재하는 교화소에서.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정리 근육을 키워놓으면 커서 쉽겠죠. 근데 이제 40, 50대 돼서 이 정리 근육 키우려고 하니 당연히 그만큼 빈 만큼 수련이 필요하고 힘들겠죠. 그럴 때 옆에서 자랐던 옆에 가족이 지지해주고 하나 해도 우와 해주고 오바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연기 왜 이렇게 보이지?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요. 이렇게 막 오바하고 칭찬해주고 칭찬은 어떻게 한다? 그래도 정리 근육 키우려면 내 오바 한 번이면 짜증 한 번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보면 화장실 갔다가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모든 행위가 중간에 멈춰져 있어요. 양말이 중간에 어딘가 있고 볼펜이 중간에 어딘가 있고 컵이 중간에 어딘가 있고 그래서 집안에 제가 노숙자가 많다 그래요. 맨날 리모컨 어딨니? 손톱깎이 어딨니? 맨날 돌아다니죠. 희한하게 아이들이. 그래서 손톱깎이 자리집 택배 오면 번지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TV 아래 첫 번째 서랍은 손톱깎이 놓는 자리야라고 가족이 같이 규칙을 정하고 리모컨은 오른쪽 서랍 두 번째 서랍에 요 자리야라고 전체가 같이 그 규칙을 정하고가 이 공동생활에서 만들어야 될 조율 사항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갔다 안 닦고 나온 상태의 컵 중간에 행위를 멈춘 것들이 다 이제 제자리로 가는 것까지가 행위가 마친 거. 아직 행위가 안 맞춰진 중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주파수가 또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외면한 것 같지만 얘네들이 나를 원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해줘 계속 주파수를 보내요. 이 주파수는 내가 하와이 가서 여행 가서 수영하고 있어도 따라와요. 수영하다가 아씨 집에 물 쳐야 되는데 생각나요. 딴 데 가서 휴가지 갔다가 맞다 그거 그러다 또 잊어버려. 그러나 주파수는 내가 지구 어딜 가도 따라온다는 거. 실제로 있어요. 주파수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 모든 주파수를 내가 내 힘으로 끊어주는 것이 정리 근육이고 우리가
이 교화소에 살고 있는 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교화소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업을 닦아가는 교화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마요. 줄과 가. 힘들지만 힘을 써서 이렇게 살고 가요. 왜 근데 이런 걸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이런 힘이 있어야 나도 서고 남도 일으켜줄 또 힘도 생기더라고요. 아까 그랬죠. 이렇게 정리는 오로지 나를 위한 거라고.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의 힘, 나의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의 도구로 이제 정리가 굉장히 강력하더라. 네, 요거 듣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시면 항상 저는 여지가 있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일단 이제 정리를 근데 보통 이제 기존 시중에 뭐 하루 15분 정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된 사람은 하루 15분씩 한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야 돼요. 정리를 못 하셨던 분들은 날 한 주말에 금토일 잡아서 쭉 가셔야 돼요. 한번 싹 비우고 유지에 하루에 5분이건 써야지. 유지에 이 15분이라는 거는 정리 잘하는 사람이 제자리 갖다 놓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데는 이 시간 줄 수가 없어요. 빡빡하게든 어찌됐건 이제 아까 여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리 한번 되고 나면은 좋은 점이 이제 뭐 볼펜이든 연필이든 또 살다 보면 왜 여기 쌓이게 되잖아요. 너무나 자연이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과 다른 거는 얘네가 갈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얘네가 갈 자리가 없었어요. 볼펜은 어디로 가고 책은 어디로 가고 이 리모컨은 어디로 가고 그랬는데 여기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저는 5분이면 제 방 다 치워요. 옷도 저도 여기 걸쳐있고 그래요. 뭐 책도 있고. 그런데 순식간에 제 자리 다 들어가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를 하루에 8시간 한 달을 강의를 해요. 그게 지금 압축해서 오늘 이제 다 거의 이제 압축으로는 나왔는데 이 정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왜냐면 공간이 깨끗해지는 데는 3가지 과정이 있어요. 제가 기준 꼭 말씀드릴게요. 네. 공간이 깨끗해지는 데는 3가지 과정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열심히 치웠는데 뒤돌아보면 표가 안 난다고. 그게 이것만 해서 그래요. 대부분 쓸고 닦고는 해요. 근데 이 앞에 이게 안 돼서. 근데 이 부분이 전체적 범위로 보면 한 70% 차지하고 이 부분이 한 30%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 공간에서 불필요한 게 빠지고 정말 잘 쓰겠다고 남은 공간이 대부분 70% 이상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거의. 잘 쓰겠다고 남은 것을 보기 좋게 내 공간의 균형에 맞춰서 여기 놓고 이렇게 놓고를 질서를 세우는 게 순환. 그리고 이제 쓸고 닦고. 이 양이 안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닦아도 뭔가 한 것 같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늘 답답한 게 이 부분이 안 빠져서 이 70% 불필요한 게 다시 나누자면 제가 봤을 때 한 40%를 당장 버려도 되는 거 유행이 지났거나 조금만 고쳤으면 되겠지 하고 둔 것들이나 나머지 30%는 아깝다고 둔 것들 쓸만하니까 둔 거겠죠. 그런 건 이제 기부 누구를 빨리 주던가 이 70%에 해당되는 또 3가지가 나가야 될 게 언젠가 쓰겠지 하고 주는 거 아깝다고 주는 거 추억 있다고 주는 거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유치원 때 프리트물 유치원에 가면 작품집들이 있어요. 그게 있는 집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신혼 때 여행지 가서 사온 초콜릿이 냉장고에 있는 집 봤어요. 추억이라고.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내 공간에서 빠져야 되는, 얘네들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가요. 이것을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욕심이나 이제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는 외부 보이는 공간도 있지만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면 공간, 이제 같이 작업이 되고 되는 게 관계거든요. 정리는 관계. 물건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관계의 기술을 정리해서 다 배웠어요. 언젠가 쓰겠다, 조금만 고쳐야지 아깝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점검해 보면은 6개월에서 1년 대부분 그 해 안 쓰면 다음에 안 쓰더라고요. 거의가 손이 안 가니까. 자, 이제 나왔습니다. 그 나가는 기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얘네 보면 다 거의 손이 안 가요. 내가 필요한 옷은 자동 손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잘 입는 거라든지. 그래서 내가 얘네들 가격 상관하지 말으셔야 돼요. 가격, 기한, 누가 줘서, 시어머니가 줘서, 친정엄마가 줘서 등등 다 현재 내 손이 갔는지 안 갔는지. 손은 하늘의 기운을 받는 데라든지. 네. 근데 이렇게 마음 바쁘시길래. 오래된 거라도 이렇게 늘 만지면서 네네. 청소를 해주고 쓰고 예. 있으면 네. 그거는 더 잘 네.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거예요. 오래된 거라도 그러니까 사람 기운이 탄 거와 기운이 타지 않은 거는, 그래서 서랍도 겨울이라, 예를 들어 지금 여름이다 그러면 겨울옷은 서랍에 둘 거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서랍을 열어서 내 손에 에너지를 한번 쓱 했다가 다시 닫아주는 것과, 그 해 겨울이 되도록 서랍 딱 닫아놓고 한 번도 햇볕의 기운을 받지 못한 옷을 내가 그 해 계절이 돼서 꺼내 입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옷의 기운도 달라요.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딱 저거 사랑받은 옷이구나, 어쩔 수 없이 입었구나, 그냥 유행 지났는데 꺼내 입구나, 손 기운이 안 탄 옷이구나가 다 이제 저처럼 보이게 되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0년, 20년이면 내가 아껴서 잘 쓰면은 주는 거예요. 기준은 내 손이 안 탄 거는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 내로 판별이 나.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 만나고서는 오히려 좀 더 힘들어진 게, 근데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 의사도 이렇게 맨날 네가 공장장이냐, 수리공이냐 하시잖아요. 선생님이 맨날 뭐 수리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저도 혼났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차원 공부. 왜냐하면 이 물건마다 다 그런 영어 차원 이런 내면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면 가지고 안 돼요. 차원 공부, 영어 공부까지 이거 우리들끼리 얘기인데 해야 돼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저거 모를 때 신나게 해오던 게 있고, 지금 저거 말고 그 텀 사이에 사실 제가 지금 공부 기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를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 공부는 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어디 시어머니 장롱을 이제 이 며느리가 치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치웠는데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의식을 했는데 정말 의식을 해야 되는구나. 시어머니 온 그게 지금 여기 장롱에 다 들어가 있는 벌렁 치웠으니 홀딱지가 났기 때문에 정말 잘 썼고 의식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물건을 물려받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당신 뜻을 받아서 이렇게 저 빛나게 살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또 이렇게 다른 곳에 보내겠습니다. 라든 이거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또 차이가 큰.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알려드릴 건 많은데 지금 시간도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의식 치러야 되는, 이제 우리 지금 저거는 다 영어 그 공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네. 큰 공부가 되시네요. 네. 영혼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가문 세우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깊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물건 정리하는 게 우리 가문의 줄줄이 조상까지가 지금 다 같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나는 우리 가문의 다 대표 선수예요. 우리 가문의 조상의 얼을 빛나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각기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각 가문에 내가 정리함으로써 줄줄이 다 이렇게 정리되는 다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사실 좀 굉장히 쉽게는 꺼내지 못하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 정리하는 게 단순히 나 혼자 정리되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조상들 다 같이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정리하는 동안 그리고 옷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지? 제가 가장 정리가 안 되는 부분 뭐냐고 물어본 대로 옷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올 때는 이제 출근할 때건 옷장 탁 열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 많이 하셔요? 이거 너무 없다. 입을 옷이 없다는 거죠. 진짜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셌습니다. 옷장 열면 한 개도 없어요? 옷은 많은데 살이 쪄가지고. 이 옷장이 이 옷장이 정말 텅텅 비어서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옷장을 열면 옷이 토해요 이렇게. 이런 상태? 열면 옷이 이렇게 쏟아졌는데. 네, 사람 열면 이렇게 더 튀어나와서 사람도 안 다치잖아요. 옷이 토할 만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올 때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옷장이 토할 만큼 많은데 있는데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안에 80%가 제가 생각해서 한 90%도 될 것 같은데 70%, 80% 언젠가 입으려고 둔 거 내가 조금만 살 빼야지 언젠간 살 뺄 거야 둔 거 가격 살 때 가격이 얼만데 아깝다고 둔 거 어디 가서 우리 엄마랑 샀어 누가 물려줬어 이런 이유로 있는 아이들은 정말 신기해요. 내가 없다라고 치니까 걔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게 맞구나. 내가 없다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사람 무시하잖아요. 내 세상에 이 사람 없어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싸우고 그러지 않나요? 없어요. 그 순간에 존재하지도 않아. 이런 불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좋은 옷장 차지하고 내가 잘 입는 옷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의자 위에 침대 의자 위에 위에 헬스 거기에 소파에 그 손잡이에 밖에 빨래 건조대에 걸쳐. 내가 지금 잘 입는 옷은. 그래서 이렇게 된 애들을 다 빼고 너희들 다 나와라. 내가 진짜 잘 입는 옷을 대접해 주는 거야. 이 옷장에. 얘네들은 다 빼서 기부를 하든 치우든 내 인생에 짐이에요. 재산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재산이라고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달아서 부르거든요. 업자, 의료 하시는 분 부르면 여기 있는 거 옷장 다 달면 한 6,000원, 2,000원 나와요. 여러분들 6,000원짜리 많이 받으면 만원? 8,000원? 다 달아서 만원 받을 거 300만 원짜리 옷장을 만원짜리 때문에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입는, 현재 잘 입는 옷은 손잡이에, 소파에 어딘가 널브러져 있거나 걸쳐 있겠죠. 어떤 옷을 넣으실 거예요? 어떤 옷을 대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아니라 짐인 거. 짐도 가격이 8,000원, 6,000원. 다 달아서 주면 자루에 담아가요. 아이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고르지 마세요. 또 망설이다 문 닫아요. 얘 뺄까? 얘 뺄까? 뺄 게 하나도 없어. 도로 닫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꺼내세요. 꺼내서 방에서 하지 말고 거실로 가지고 나가세요. 다른 장소로. 거기서 골라. 그리고 여기는 깨끗이 비운 다음 뭘 하시냐면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의식. 이겠죠. 의식하고 안 하면 커요. 물티슈도 걸레도 가지고 장롱을 다 끄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무슨 말을 하시냐? 미안합니다. 나에게 이런 장롱이 와주었는데, 이런 옷이 와주었는데, 이렇게 방치가 아니라 분명히 먼지가 솜사탕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 닦으면서 이 공간에 미안하고, 우리 가족에 미안하고, 나한테 내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잖아. 먼지 있는 데서 내가 머물게. 그래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내어서 하시면 내 영혼이 들어요. 그리고 공간에 그 에너지가 흐르고, 그러고 현재 잘 입는 옷들 미안해. 이렇게 했네 내가. 그 아이들 옷걸이 가져다가, 옷걸이도 세탁소 옷걸이 쓰지 말고 저기 뭐뭐 옷걸이 2,000원이면 사요. 인터넷에. 해서 브라우스, 치마, 마이, 뭐 양복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대접해주면 나를 대접하는 거야. 내가 나가서 누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줘? 나 외에. 서랍도 마찬가지. 서랍 하나는 양말, 뭐 하나는 팬티, 뭐 이렇게 하면 요 한 칸이면 거의 다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옷이 여름 옷이 꽉 찼다 하면은 겨울 옷은 다른 공간에 보관하지, 여기 빽빽하게 겨울옷, 가을옷 이렇게 하면 놓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 계절 옷만 입는 게 좋아요. 여름인데 여름에 막 잠바, 손잡아 같이 보이는 거는 한 공간에는 한 계절만 산다가 좋아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다른 계절 옷은 박스에 보관을 하고요. 네. 일단 이제 가족이라면, 가족이고 이제 누군가 못한다면, 일단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정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는 1%라도 공격적인 마음, 비난하는 마인드가 잘하는 층 1%라도 갖고 있지 말기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가족이 금방 바로 위축이 들고 또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칭찬이라든지, 아까 제가 저 물음 있죠? 이거 놓친 거야? 여기다 적다 놓으려고 했는데 깜빡한 거야? 이렇게 말 기술. 그래서 물음을 던지면 사람이 정신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음을 던져보면 깜빡했구나, 놓쳤구나, 이렇게 알려만 주면 돼요.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만 주는 게 가족의 역할이지, 이렇게 해, 왜 안 해라고 속으로 알고 있어도 이미 그 가족은 알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제 경우상 그랬잖아요. 딸이 자동 흡수됐다고. 근데 기다려주는 거. 강의도 제가 제일 부모원 두는 건 기다림. 그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교육. 잘 되는 사람 얼마나 속이 피눈물이 씹어 삼켜지겠어요. 네. 당장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육은 쉽지 않아요. 누군가 같이 가는 거는, 같이 성장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잘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손잡고 가라고 잘하게끔 신이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비난을 해버리면 신의 작품을 비난하게 되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럼 반드시 같이 성장하게 돼 있다는 믿음의 토대에 그렇게 하시고, 당사자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특히 이제 토체질들은 더 이제 힘들 수 있으니 계속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놓쳤나? 이게 근육으로 습관으로 될 때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해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가장 첫 순서가 현관 들어가서 신발 돌려놓기를 하나를 하면 이제 둘, 셋이 시작돼요. 처음부터 100 완성을 하려면 가기도 전에 숨 막히고 지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완성되는 방법, 한 개 시작하는 거. 현관에 들어가서 신발을 돌려놓는 순간 이제 100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자꾸 의식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덤벙덤벙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가 그 강의 질문에 그거 갖고 저도 위안을 얻었는데, 이제 덤벙되는 이 양이나, 보통 왜 깔끔, 철저? 뭐 이런 사람이나 양이 같다는 거예요. 보통 이쪽은 공격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양이 같다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공격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이거니까. 이 사람의 이면에 또 다른 부분에 이만큼의 양이 있다고 스승님이. 그래서 너무 덤벙대는 거나 너무 철저하거나 너무 그쪽도 양은 같다. 얘네 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아까 그 대가 치르는 거 있죠. 대부분 욕을 하면서도 갖다 주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충분히 대가를 치고 그러고 나면 또 정신이 차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수련을 해야 돼요. 이수련. 피눈물을 씹어서 주면서. 그건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그게 기다려질 수 있는 그게 채워지겠죠. 네, 근데 대부분 쉽게 하고 싶어 하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너 당장 변해. 대부분 그러죠. 또 내가 10번 말했다.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도 기다려 줄 줄 아는 그 공덕이 있어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변하지. 사람이 말 한마디 변할 것 같으면 교화서.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모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까 그 사회적인 그런 의식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운동, 사회개혁은 1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것도 한 사람으로. 근데 오늘 우리 모인 인원으로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바이러스가 퍼질 각 영역, 각 구역마다 이제 그 에너지 진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임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보고 오늘 상당한 열이 제가 한 달 반인가 거의 제가 다 탈탈 털리는 네, 그래도 또 다음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또 3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법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고 정말 그래서 오늘 정말 좋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영주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3시간을 다 쓰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항상 그 수업을 하고 나면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오늘 좀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저번에 정리에 대해서 막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정리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의미가 뭔지를 물건을 왜 버리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될까요? 왜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 정리가 약간 강의에서는 보니까 2854강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거에 의하면은 약간 반대 그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니네가 오래된 그런 물건의 어떤 기운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워줘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물건을 얼마나 정리를 해야 될까요? 물건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까요? 매번 사실 30%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300만 원이나 30만 원을 내가 공부하는데 아니면 여행을 하는데 이런 범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뭘 외식을 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써야 다시 채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30%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왜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되죠? 사실은 저번 시간에 정리에 대해서 했을 때 엄청 뜨끔거렸거든요. 제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정리가 왜 안 되냐면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끼고 있으려는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물건에는 그 본연의 물건의 에너지가 있대요. 만들어질 때보다. 그래서 물건을 사왔을 때 그 에너지도 같이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물건을 사갖고 왔거나 가지고 왔을 때 그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쓰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그 원래 있던 물건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게요?
사람 술까지 다. 왜 목숨까지 이런 법문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버려진 물건이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갖고 오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스승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른 데가 좀 흘려놓았다가 그죠? 이렇게 좀 건드려서 좀 해놨다가 네. 또 조금 더 갔다가 나중에 네. 또 한 번 더 건드려 갔다가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귀신 그래요? 붙은 거 따로 그러니까 아니 그래 잊어버려. 귀신 붙었는데 왜 이렇게 건드려서 나중에 하면 괜찮아질까요 이게? 귀신 정신이 없어서 진짜 찾아서 못 따라오게. 우리가 이렇게 막말로 그 기약이 안 되니까 떠나나? 아, 나 들었는데 이 정도. 그 착이 있으니까 네. 한 거기 있는데 여기 하니까 놀래고 또 옮기니까 아, 맞아, 놀래고 맞아. 그죠? 예. 이게 변화가 생기니까 예, 예. 얘가 한 곳에 못 예, 붙어 예, 있고 예. 똑같은 거예요. 한 곳에 못 붙어 얘가 가만히 이 자리에 있으면 얘가 계속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데 얘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얘가 오늘 또 좀 이따가 이렇게 보니까 또 얘가 예. 움직여져 있고 하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물건에서 있던 에너지까지 갖고 온다라고 그랬죠. 네. 얘를 자꾸 쓰지 않으면 이게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 어떻게 되냐? 에너지 있어요. 에너지가 탁한 에너지가 변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뭐 붙었더라고요? 이름 붙었다. 동토가 예. 그래서 얘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움직여줘야 동토도 안 붙고 이게 말썽이 안 난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뭐가 버려져 있는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될까요? 가져와도 되죠. 그냥 가져오면 될까요? 아니 그냥 가져오진 않아요. 이렇게 건드리면서 가져오면 예, 될까요? 아니, 가져가면 어떡해. 아니 그치? 잘 무슨 물건이야? 내가 쓸 수 있으면 가져와도 될 너무 것 같아요. 좋다 그러면서 막 아니요, 잘 쓸 수 있으면 이게 좋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바르게 잘 쓸 수 있다. 그럼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냥 갖고 오면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좋은 거라도 내가 안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가져오면 안 그렇죠. 되고 말로 하라고 하셨어요.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귀한 거구나. 잘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거가 법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가져올 때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져온 물론 이렇게 좀 건드려도 좋지만 안 건드리려고 그러면 말로 해주던가 마음을 이거 되게 쓸만한데 이거 내가 좀 잘 써야겠다 아니면 내가 좀 소중하게 써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져오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진짜 가지고 와서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써줘야 된다. 이게 자꾸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면 집에 놔둬도 되는 거는 어떤 게 놔둬도 될까? 물론 잘 쓰면 돼.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어디까지? 30분.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1년에 몇 번 정도 쓰면 안 버려도 될까요? 7번? 또 다른 분? 1년에 몇 번 정도는 써야 될까요? 3번 나왔어요? 7번 나왔어요? 뭐가 맞을까요? 3번? 3번? 3번 이상은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1년에는 3번 이상 쓰면 안 버려도 돼요. 그러면 한 달에는 또 다른 거. 한 달에는 그러니까 1년에는 3번 이상 쓰면 안 버려도 된다라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는 것도 안 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안 버려도 되고 그럼 뭐는 꼭 정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거는? 쓰레기. 물론 쓰레기는 버려야 되고 그런 거 말고 물건 어떤 거는 꼭 정리를 해줘야 될까요? 1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대고. 물론 그렇지. 언젠가 쓰겠지. 언젠간 쓰겠지 하는 물건 그것도 맞아요. 언젠간 쓰겠지 하는 물건 그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최소한 이 정도는 버려야 돼.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야 돼. 3년 동안 안 건드린 건 버려야지. 오. 필요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건 무조건 정리하라 해요. 그거는 정말 버려야 된다. 그리고 1년에도 한 번씩은 30%는 꼭 정리를 해라. 그래야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물건도 내가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운들이 한 번씩 싹 돌아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집안에 만약 50대 이후에 뭘 꼭 정리해야 될까요? 50대가 되면 모든 정리를 꼭 해야 되는 거 2개 있어요. 50대가 뭘까요? 물건 중에 되게 쉬운데 50대쯤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응? 뭘까요? 하나로 얘기해보세요 좀. 뭘까? 50대? 50대. 응? 몸 써서 쓰는 거? 몸 써서 쓰는 물건?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체력이 30%가 손상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몸을 써서 쓰는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건. 몸을 써서 쓰는 물건은 몸을 써서 하는 물건이 뭐죠? 그게 뭐지? 뭐 헬스기구, 운동기구. 아, 그런 거? 운동기구?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있던 거를 정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원주택 생활한다고 치면은 이제 뭐 농기구라고 할까 뭐 저 풀 비는 기구. 도구 같은 거? 주방용품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평생 살았으니까. 주방용품 중에 뭐? 그릇. 그렇지. 그릇 중에서도 도자기 그릇 같은 거 한번 정리를 하래요. 또 하나 있어요. 이불? 이불. 그러니까 이불하고 도자기 그릇 같은 거는 50대쯤 되면 한번 바꿔줘라고 강의에 나오고. 그래야 50대가 어떤 세대죠? 지천명. 지천명은 뭐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불이랑 왜 우리 뭐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 어머님 때라든가 이럴 때 왜 아니 그 홈이불 같은 거, 홈이불 같은 거, 막 자수돼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자기 온차이나랑 뭐 예전에 막 그 뭐지 잘 깨지지 않은 거 그 뭐지? 코렐. 그런 거랑 막 있죠.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라. 그거 정리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잘 닦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내가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나영준님처럼 그런 정리 컨설턴트가 계시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스승님 강의 중에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가서 했을 때 뭐가 맞는 방법일까요? 정리해 주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주고 기분 상하지 않게끔 그 사람이 민망하지 민망하지 않게 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물건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될까요? 자, 우리 맨날 숫자로 하죠. 그 숫자를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70% 정리. 자, 처음에 갔어. 30%만. 그렇지. 처음에 가서 원래는 가서 한 번에 싹 바꿔주면 안 돼요. 다 정리해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연하 적응 못하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정리를. 그러면 100% 며칠만 지나면 그러니까 며칠 가지 않아서 그게 제대로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를 일단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별로 변화된 게 크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정도는 정리를 유지를 좀 할 수 있대요. 그런 다음에 한 100일 정도 지나서 가서 한 30%를 또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30%. 그 다음에 석 달 있다가 완전히 다 정리. 그래야지만 이 사람도 적응할 그 시간이 있어서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처음에 가서 싹 정리를 하면, 그렇죠. 우리도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정리 계속 안 하다가 한 번에 막,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잖아요. 아마 정리 못하나?
정리 다 잘하실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같이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몰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 사람이 물어봤죠. 그게 이렇게 오래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냥 정리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공부가 되고 그 물건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느 절차를 가져서 일로 왔다라는 것까지 공부가 다 되면 그거가 저절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강의에서 정리에 대해서 한 3강에서 4강 정도가 정리에 대해서 나온 거를 지금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렇게 큰 강의가 끝나면 사실은 저번에는 정리했다라고 하면 각자 지금 들은 것과 내 생각을 덧붙여서 사실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금 정리를 하시고 우리 하는데 딱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게 하나의 또 우리만의 또 책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오늘의 정리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 한 권의 또 책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잠깐 그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5분 정도라도. 그러면은 정리에 대해서 각자 한번 써보시는 시간을 5분 정도. 우리 여기다 써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